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유독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원래 원년 멤버인데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얼굴이 좀 더 환해졌네요. 네. 자, 우리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많이 해야 될 게 많아서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이요.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시 관련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부동시가 이제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 간의 시력 차이가 0.7이었다라고 처음에 밝혀져서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는데 검사할 때는 오히려 이 둘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근데 갑자기 지난 2019년 청문회 할 때는 2019년 맞나요? 청문회 할 때는 또 갑자기 또 부동시처럼 0.7 이상이 또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한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서 0.2, 0.3 정도 된 거죠. 정상 시력으로 봅니다.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두 번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94년, 2002년에 정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군 신체 검사 당시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조작적인 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양쪽 눈의 차이가 부동시는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짝눈인데 양쪽 눈의 차이가 0.7이면 사실 상당히 커서 안경을 안 쓰고 교정 안 하고도 그렇게 다니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두 눈 간의 시력 차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김재섭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후보는 아이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이러고 그냥 더 이상 소명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이 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젊은 세대들한테 예민하게 될 수가 있고 물론 또 사유가 있어가지고 면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네.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조금 뭐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소명하는 게. 예, 응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자, 이경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간에 미필이잖아요. 군 미필. 네,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도움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군대를 이런 식으로 안 간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네.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를 면제받았고 그리고 또 공무원 임용 때는 두 번이나 또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군대가 면제된 것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가 청문회 때는 또 부동시라는 거죠. 네. 좀 이상해요. 한마디로 네. 본인한테 뭔가 불리할 때는 부동시인 거고 그리고 공무원 채용 때는 부동시가 아마 불리했었나 뭐 이때는 다시 또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서류가 왜 그 윤석열 후보의 과거 그리고 가족 뭐 여러 가지 뭐 잔고 증명서도 있겠죠 장모에 네, 네. 이렇게 서류가 조작이 가능한 거냐 이거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조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조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조작 형태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력이 전문의에 따르면은 부동시가 정상이었다가 이렇게 부동시였다가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쵸, 일이라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본인한테 군대 면제 때 청문회 때는 부동시였다가 이것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점인 거고 그리고 신체 검사 결과를 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 민주당이 참 순에 빠졌다 아직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도 막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많이 지지자분들한테 좀 많이 혼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신체 검사 결과를 공개해라.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네, 어떻게 공격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제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랬다면 그럼 상당히 큰 공격이 있었을 거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려운 거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부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 졸업만 하셔도 군대를 갈 수 있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한테는 군대를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결함으로 못 가는 거 그리고 학력 네. 때문에 못 가는 것이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하고는 좀 별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CHL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항상 윤 후보에게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나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김대섭 위원도 전 비대위원도 이거는 소명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좀 합리적으로 조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병지 의원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열린공감 TV에서 김 전 비대위원을 콕 찍어서 저격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수도권 대신에 평택, 충남 등의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가운데 김재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위원이 수도권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평택, 충남 등의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도권 국민들은 불편하니까 평택, 충남에 배치한다? 그러면 그들은 괜찮단 말이냐? 총 한 번 쏴본 적도 없는 군대도 안 가본 후보가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뭐 이런 반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일단 본인이 이런 얘기 한 거 맞아요? 수도권 대신에 평택, 이거 충남. 전형적으로 뭔가 과장하고 허위에 가까운 허위예요? 과장인데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뭐 방송 중에 라디오 어떤 정책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가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거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서 네. 그럼 분명히 어딘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뭐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게 미국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내에서 수도권을 방위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가장 민간인의 피해가 적은 것.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민들이 수도권을 보유하면서도 불편하시지 않은 장소를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충남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충남에 계룡대가 있으니까 육군 본부가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 시설 내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서도 수도권 방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검토를 제가 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거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네.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사드 관련돼서는 전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추가 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추가 배치를 저희가 약속을 드리면 당연히 어느 위치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 의견으로서 그다음에 군 시설 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 피해는 없게 되니까 그 논산에 계시는 주민들 피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검토 의견을 방송 정책 토론 중에 낸 겁니다.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랑 제 이야기를 사견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무슨 당론처럼 주장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뭐 성명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네. 보는 게 맞겠다. 이경재 의원이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재선 위원장이 선대위 소속이 아니죠. 그런데 선대위 이렇게 소속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신 말씀 다 맞아요. 입장도 전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전달하는 워딩이 그래도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오셨는데 수도권 국민이 불편하니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많은 설명이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도권 국민뿐만 아니고 저도 이제 충청권인데 그럼요. 국민들께서는 네, 그거는 뭐. 많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6글자예요. 이 사드만 나오면 국민들께서 많은 지역 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후보가 그런 추가 배치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것이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은 안 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단점인 거고 만약에 이것이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왜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전략을 쓰냐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거의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토론 무산된 얘기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가 건강상의 문제 혹은 컨디션 문제 때문에 8일 날 토론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11일 날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10일 날 주장했다가 11일로 그냥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런 얘기 나온 그날 기자들하고 소맥 폭탄주를 마셨다. 옛날에 술 끊겠다고 했던 자료 화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우리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였죠. 여기 보면은 약점을 훑으면서 종일 고개 숙인 윤석열, 술도 끊겠다면 몸부림. 이제 요 얘기가 지난 1월 6일 날 나왔던 기사였는데 어쨌든 술 끊겠다고 하셨던 분이 결국 술은 안 끊고 그날도 역시 소맥 폭탄주를 마셨다. 근데 토론은 안 하겠다. 이거 조금 모순 아니냐. 11일은 또 손 없는 날 원래 주장했던 손 없는 날은 10일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11일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정말 호사가들의 이야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뭐 컨디션, 뭐 건강 문제를 했던 것이 그 협상단 중 어떤 분이 이걸 뭐 컨디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개 이제 의견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 주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결국 저는 이제 그 지적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황상무 그 협상단에 계신 이제 황상무 씨가 예를 들면 JTBC와 한국기자협회 편파성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일정을 이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에 네, 성명서도 네. 쓰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반대한 정당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편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못 하겠다라고 어떤 이 편향성 이런 걸 지적해서 안 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황상무 국장의 네네. 발언들이 발언은, 저는 네. 어떤 정말 언론중재법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당에서 할 말은 그렇죠. 까지는 아니었다고 예, 생각이 예. 되고요. 예. 근데 그거였던 거죠. 뭐 그거는 그분의 이제 생각일 수 있는데 JTBC 하나만 보도한다. 예를 들면 한국기자협회에서 주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한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방송사 이게 10일에서 11일로 바꾼 것이 그냥 JTBC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맞춰서 종편 방송, 종편사 4개사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동시 생중계를 하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협상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금 더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평하게 토론을 치를 수 있는 이런 토론 환경에서 하자라는 그 협상 과정에서 날이 밀린 것뿐이지. 네. 그거 뭐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손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저는 이 우리 김재섭 의원의 말이 썩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여기 대해서 말하진 몇 않겠습니다. 개만 팩트 체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 우선은 시간이- JTBC 예. 송출은 JTBC가 다른 방송도 송출하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 삼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8일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네. 1차 토론회가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8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날 토론회가 어렵다는 식으로 좀 핑계를 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그리고 핑계. 9일과 10일이 손 없는 날인데 국민의힘께서 주장했던 날짜는 당초 10일 손 없는 날을 주장을 했다가 네. 방송사 일정이라든지 다른 후보 일정 때문에 하루 뒤로 미뤄진 11일 날도 됐다. 이것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빠졌던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또 이제 공평을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둘러싼 의혹이 지금 추가로 나온 건데 어제 JTBC 뉴스룸이 단독으로 지금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그 7급 공무원이죠. 그분이 배모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온 거죠. 뭐라고 나왔냐.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 그러면서 전, 배, 사과, 황태포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에 실어주고 퇴근하세요. 순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차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가서 차키 가지고 제네시스 뒷자리에 실어두고 차키는 가지고 퇴근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이제 지금 JTBC에서 또다시 단독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김혜경 씨 의정 관련해서 이제 변명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의원님?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헷갈리실 거예요. 엄청 헷갈린다. 뭐가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법인 카드는 뭐고 소고기는 뭐고 뭐 친인척 선물에다가 뭐 과일 뭐 제사상에 올릴 과일 이게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관계야 앞으로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의 해명이 굉장히 뭐 석연치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메신저 식으로 공격. 메신저를 예. 공격한다든지 예. 처음에는 김혜경 씨 논란이 딱 쳐지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했거든요. 허위 사실이다.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선거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아주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 저런 카카오톡 저 뭐 텔레그램 내용들이 캡처돼서 증거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사과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송영길 대표도 어저께 대리 처방 관련돼서 네. 자기 비서 시킨다 이런 얘기 하시고 네, 네. 우상호 의원도 네. 뭐 이거 큰 논란 아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 국민들이 저 역시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하면 될 일을 이재명 후보는 사과한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경 대응 내지는 국민 정서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과의 진정성이나 또 문제 심각성을 자꾸 축소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김재섭 위원님 말에 맞습니까? 우선은 뭐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네. 석연치 않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석연치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선은 뭐 샌드위치 얘기도 있었죠. 근데 샌드위치가 무슨 20개였나요? 30개였나요? 30개? 예. 네, 30개를. 근데 공간 3층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자택이 아니라 다 공간이라는 점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3층에 냉장고가 있고요. 거기서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 샌드위치 30개를 그 부부가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업무 추진비 뭐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개인 돈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부분이 있고 어제 네. 김은혜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에서 소고기 12만 원 이하로 3회 결제했다. 총무과에서 경기도 총무과에서. 네, 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김혜경 씨가 먹은 것처럼 카드깡을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요. 기사를 보면 김혜경 씨와 연관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도 총무과에서 그 같은 고기 사는데 그 문제가 됐던 그 정육점인가요? 그쪽에서 했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에서 3회를 결제했는데 이게 김혜경 씨와 연결됐다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특활비가 1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만 쓸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10%라고 또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14억이 넘어요.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영수증 청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샌드위치라든지 뭐 소고기 3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정도면은 지난 1월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네, 네. 지난 1월에 검찰총장 그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도 국민 세금인데 정확하게 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이 부분에 잠깐만 전혀 말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반박을 잠깐 드리자면요. 예. 그 특활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법무부 장관의 사실 권한이기 아니고요.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의 사실 권한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고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도 네. 4월 14일 날 그 뭐 개인카드 결제하고 법인카드 결제한 적 없다 했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4월 14일에 100년 축산해서 결제한 내역 나왔잖아요. 그게 김혜경 씨가 네. 먹었다는 그래서- 증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따지면- 먹었다고 그냥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그리고 앞에 그것도 그것이 공간으로 제가 갔고요. 말씀드릴게요. 집 앞으로 그러면 소고기가 집 왔습니까? 그건 앞에 아니에요. 물건이 있고 뭐 집 앞에 초밥도 무슨 와 있고 물건이 있었다는 거죠? 배달을 했다고 저기 우리 이 카카오톡 내용 이거는 캡처돼 과일 있었잖아요. 가게 제사용품인 아니 거고요. 제사용품과 다른 얘기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 앞에 있고 그것이 백김치가 집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먹는 건 백김치를 말일까? 지금 샀습니까? 그렇게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카드로 백김치 샀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147억 말씀하세요. 뭐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시고 조사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 대변인들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한테 공개하라고 얘기하세요.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안 그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납득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